네타냐후 총리는 계속 전쟁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맞이하고 호르무즈해협의 선박들도 전부 빠져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원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과 그 대리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겠다며 초강경 노선을 재확인한 상태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6월 30일에 채널 14의 인터뷰에서 완전한 승리를 향한 노력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이란 측의 남은 잔당들도 마저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이 영원히 전쟁하겠다고 시사한 발언인데요. 여기에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중단하고 싶다는 뜻까지 밝히면서 현재 이스라엘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국가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경제가 크게 성장했고 미국으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은 GDP 규모와 비교하면 매우 작은 수준이라며 충분히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재정 문제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안보와 외교에서도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발언이 관심받는 이유는 그동안 미국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중동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는 긴장을 낮추도록 압박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발언은 미국의 입장과 반드시 보조를 맞출 필요는 없다는 신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외부의 시선보다 이스라엘의 판단을 우선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셈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도 기존 태도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의 국가이며 이 땅에 팔레스타인 국가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구상과는 거리가 있는 상태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관련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이스라엘 정부가 쉽게 태도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이란을 향한 경고 수위도 한층 높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국가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이미 2차례 이란을 공격했으며 필요하다면 세 번째 군사행동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과거 작전을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 앞으로도 군사적 선택지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의 긴장이 다소 완화된 분위기라고 해도 이스라엘은 안보 위협이 다시 커진다고 판단하는 순간 언제든 선제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협 재개방 합의 발표 이후에 선박 통항량이 지속해서 회복세를 띠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의 선박들은 이란의 피격을 받은 남우호와 남은 한 척을 빼고 이미 다 빠져나온 상태고요. 해협의 통항 재개에 따라 원유 수송량은 직전주 대비 무려 1218.8% 급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위기가 빠르게 해결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중동과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매우 강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집권해야지 이스라엘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여러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장 올해 가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안정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할 만큼의 지지율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극단적 성향 정당 및 하리디 정당이 차기 정부에도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못 박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처한 정치적 환경은 절대 여유롭지 않습니다. 최근 공개된 이스라엘 채널 12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여론도 기대만큼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평가한 응답은 11%에 그쳤고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응답 역시 13%에 불과했습니다. 오랜 기간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러한 수치는 정부를 향한 국민의 평가가 상당히 냉정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 연장과 예비군 동원, 경제적 비용 증가, 안보 불안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정부의 대응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쟁을 통해 기대했던 수준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인식까지 겹치면서 네타냐후 정부를 향한 정치적 압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오는 10월 총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과 우익 연정은 차기 총선에서 의회 과반 의석 확보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연정이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새로운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야권 역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가 안보를 내세웠지만 국민이 원하는 안정과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남은 기간 안보 문제에서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다시 부각하는 것이 총선 전략의 핵심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네타냐후 총리를 이스라엘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비교적 중도적인 인물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네타냐후를 대표적인 강경파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스라엘 내부 정치 지형으로 들어가 보면 그보다 더 강한 태도를 가진 정치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구구 정당들은 군사적 대응을
대응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야권에서도 안보 문제만큼은 강경 노선을 유지하는 정치인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런 정치 환경에서는 네타냐후조차 내부의 강한 압박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국가안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입니다. 벤그비르는 하마스 헤즈볼라를 상대로 더 강력한 군사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가자지구에서는 군사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고 레바논에 대해서도 위협이 남아있다면 훨씬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휴전이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군사력을 앞세운 안보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에서는 벤그비르를 비롯한 극우 성향 장관들이 이스라엘 정부의 안보정책과 전쟁 수행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나프탈린 베넷 역시 안보 문제에서는 매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넷은 중동에서 진행된 군사작전의 지지를 표명해왔으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튀르키를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놓으며 강한 안보관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정치권 전반이 안보 문제에서는 매우 강경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네타냐후 개인의 성향만으로 현재 이스라엘의 정책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정치권 전체의 분위기와 연정 구조까지 함께 살펴봐야 현재의 움직임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미묘한 전략 차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집권 시절부터 네타냐후 총리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과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 인정 등 굵직한 정책에서도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준 바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두 정상은 오랫동안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두 나라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끝없는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을 부담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국익 차원에서는 중동에 계속 자원을 투입해야 하기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외교력과 군사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중동의 긴장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도 그렇게 중동이란 늪에 빠지면 빠질수록 중국은 그만큼 성장을 하거든요.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을 확실하게 약화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안보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우려나 미국의 신중한 접근과 관계없이 필요한 시점에는 군사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언에서도 이스라엘은 자신을 지킬 것이며 필요한 조치는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해서 전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아니라면 그 다음은 레바논, 튀르키예로 점점 적을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시각 차이가 앞으로 더 뚜렷해질 경우 양국이 동맹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중동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에서는 의견 차이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확전을 막기 위해 외교적 해법과 긴장 완화를 우선시하려 하고 이스라엘은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 강화하려 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같은 목표를 공유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서는 서로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동 지역의 긴장은 쉽사리 끝날 수가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